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늦은 밤 야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까지만 먹자 하는 마음으로 야식 끊기를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야식은 대부분 고칼로리 음식이라서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토크 시간, 오늘 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용우입니다. 네, 야식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끊기가 어려운 걸까요? 요즘에 또 배달 서비스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밤에 또 드라마 보면 먹는 장면은 또 왜 이렇게 네. 많은지. 맞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네. 이런 시계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괴종시계, 손목시계, 배꼽시계. 한치에 오차없이 울리는 그러니까요. 배꼽시계들. 정확해요, 예, 아주. 야식 시간 딱 되면 네.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10시에서 10시. 10시 반 정도. 요때가 아주 위험한 시간이죠. 그냥 빨리 맞아요. 잠을 들으면 맞아요. 괜찮을 텐데. 네. 밤에 먹으면 낮에 먹는 것보다 좀 살 더 찌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실제로 그 체험해 보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네, 네. 밤늦게 먹으면 다음 날 좀 퉁퉁 부어 있고 맞아요. 좀 네. 신체적이 늘어 있고 이런 네네. 거죠. 앞서 이제 장미 씨가 우리 몸에 시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배꼽 시계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똑딱똑딱. 난 배터리도 안 갈아줘. 배터리도 안 갈아주는데 잘도 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배꼽 시계가 고장 나면 이제 야식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고장 그러니까 나서. 배꼽 시계는 낮에만 배가 고파야 되거든. 밤에도 배가 고프면 잠을 어떻게 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아. 그러니까 낮에만 신호를 보내야 되는 배꼽 시계가 밤에도 신호를 보내게 되면 네. 그거는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일단 야식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장난 거였네요. 그러니까 고장 났다기보다는 네. 그 시계가 네. 뒤로 늦춰진 거죠. 잘못 아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뒤로 늦는데 그 결과가 이제 뭐 비만이나 당뇨로 오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시계를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놔야죠. 네, 네. 그 네. 저는 근데 7시에도 잘 울리거든요. 저녁 시간에도. 제대로 아침, 점심, 저녁 잘 울리는데 밤에도 울린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네, 네. 문제가 있다, 뭔가. 네, 네. 그래서 야식 증후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식 증후군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이제 질병인데 네. 뭐 얼마 전에도 게임 중독이 병이냐 마니냐 맞아, 맞아. 말이 네, 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게임 중독이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게임 중독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네. 나 야식 증후군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그냥 야식을 즐기는 뿐이지 질병 차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그 정도까지의 야식 증후군 환자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야식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려면요. 네. 하루 중에 먹은 총 섭취량의 50% 이상을 저녁 6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먹어야 돼요. 50% 이상.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엔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서 일어나서 먹고 자요. 먹어요. 그런 증상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있어야 되고. 하기사 무슨 증후군, 무슨 신드롬 이런 거 붙으면 병원에 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단어에 조금 경계심이나 경각심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붙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만 네. 뭐 드물게 게임으로 인해서 뭐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결국은 본인의 개인 또는 사회적 뭐 가정적으로 손실을 끼친다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식이 그냥 단순히 밤에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네. 이게 강박적으로 밤늦게 뭘 먹어야 되고 심지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못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끊어. 그럼 이거는 본인 혼자 해결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문가의 술도 그렇잖아요. 도움.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진단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저녁 6시 이후로 내가 좀 계속해서 뭔가를 먹는다라는 생각이 50% 이상의 어떤 식사를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좀 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습관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먹다 보면. 네,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도 습관과 중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 비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야식 증후군 같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살을 빼려고 해도 걸림돌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나중에 중독으로 가지 않게끔 네. 미리미리 주의가 필요하죠. 아니 그런데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6시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6시 정도에 먹어도 이 야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 아까 제가 배꼽시계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배꼽시계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거든요. 렙틴, 뭐 그렐린 네, 이런 네. 호르몬들이 위장 간의 음식이 비어 있을 때는 네. 이제 그렐린이란 이거 그 영화 제목 아니에요. 그렘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요. 그래서 공복 그게 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하거든요. 아. 그런데 뭘 먹잖아요. 먹자마자 이 호르몬은 없어져요? 네, 싹 떨어져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제 배고픈 신호를 주는 거고. 얘가 배꼽시계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포만감을 주는 그 호르몬이 이제 렙틴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렙틴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그만 먹어야지. 이제 수저 내려놔야지. 근데 이 렙틴 호르몬도 일주기가 있어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는 네. 얘가 분비량을 조금 낮춰서 네. 그렐린이 조금 더 우세하게 만들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 렙틴이 분비량을 쫙 늘려서 네. 그렐린의 작용을 살짝 눌러요. 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밤에는 나서는 안 그 다음날 먹어도.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저녁 먹고 나서도 딱 4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프다는 거는 네. 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렐린하고 렙틴 제 거는 약간 청개구리인데요. 반대로 하는 중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늦춰지다 보니까 한 10시쯤 되면 이제 저녁 또 먹는 배- 시간이라고 네.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렇죠. 네, 늦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시간도 자야 되는 시간인데 내 그러네요, 몸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침을 안 먹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점심부터 시작을 하죠. 네, 네, 뒤로 늦춰져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생각나네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나네요. 본인도 포함? 네, 아마 그럴걸요. 네.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낮 시간 동안에 의식적으로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안 먹어야지 하고 낮 동안에 잘 참았던 게 네. 네. 이제 밤늦게 그게 이제 과도하게 그 이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절식이나 또는 끼니를 걸렀던 사람들이 네네. 밤늦게 과식 폭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야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막 참았다가 네.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배는 너무 고프고. 그러면 이러잖아요. 야, 그럴 거면 아침에 먹지 그러니까요. 그랬냐고. 차라리 낮에 활동할 아니, 때 그래서 먹는 야식 게 증후군의 치료 중에 하나가 아침 먹기예요. 아침 먹기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배꼽시계가 뒤로 늦춰져 있는 거를 앞으로 당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잘못 익숙해진 습관을 돌려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죠. 배가 안 고파도 아침부터 먹게 해야 그게 슬슬 앞으로 당겨지면서 저녁 먹고 나서 배가 덜 고플 거 아니에요? 네네.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또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일찍 주무시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늦게까지 깨 있으면 한 번쯤은 먹어주게 돼요. 이게 6시간이 지나가기 이 때문에. 야식 증후군 환자의 특징이 또 있어요. 네. 불면증.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가까이 잠이 아는 짧고. 분이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계속 떠올리면서 그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같은 침대 쓰시는 분 남편분이. 네,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약간 우울증을 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나는 밤늦게 자는 스타일이야. 올빼미형이거든. 이렇게 네, 하다 네, 보면 맞아요. 또 이제 스마트폰 하다 보면 스마트폰에 꼭 먹을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라면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또다시 가게 되고. 맞아요. 보니까 야식 증후군이 아닌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요? 네. 예,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5개 항목이 나갑니다. 이 중에 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침에 식욕이 없어요. 두 번째, 저녁 식후 자기 전에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4, 5일 이상 불면증에 시달려요. 네 번째, 잠이 들 때나 잠에서 깰 때 다시 잠들기 위해선 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잠듭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시간 이후가 우울합니다.
좀 오관왕인데. 어떠세요? 이러면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네. 정말 정말로요. 야식 끊기를 어떤 과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개 이상이시면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냥 좀 집에 혼자 있다가 허전한 마음에 네. 뭐 TV를 보면서 충동적으로 음식을 시켜서 먹었다면 예. 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습관처럼 안 먹으면 허전하고 심지어는 배가 안 고파도 그렇죠. 뭘 그냥 먹어야 습관적으로 되고. 뭘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게 이제 맞아. 살짝 강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제 습관에서 중독으로 슬슬 넘어가 버리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번 연초에 이제 그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쳤던 경험. 네. 이게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었는데 아침에 먹었을 때와 밤에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게 완전히 달랐거든요. 똑같이 먹었는데 아침에 먹을 때는 혈당이 130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네네. 네. 저녁 때 먹었더니 17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제 인슐린 호르몬도 낮 시간과 밤 시간의 작동 능력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특히 밤늦게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네. 혈당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네.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결국은 비만과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시작된 게 몸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경우는 조금 허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었는데 야식이라고 하면 거의 뭐 족발이나 치킨이나 뭐 네, 피자 네, 이런 네. 걸 먹으면 야식인 거잖아요. 오이,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토마토, 토마토 이렇게 좀 약간 칼로리 낮고 이런 그런 건 괜찮을까? 채소 위주로 먹으면 그래서 어때요? 이제 야식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밥 문화가 많잖아요. 네. 예, 뭐 해가 지면 다 집에 가서 일찍 주무시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왜 웃을까요? 저도 뜨끔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밤늦게까지 그 음식을 먹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거 야식이니까 피해야 돼라기보다는 네. 이제 요령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탄수화물 특히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 뭐 밤늦게 피자를 먹는다든지 네. 밤늦게 무슨 라면을 먹는다든지 라면. 이런 것들은 맞아요. 정말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일단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음식들, 그러니까 네. 채소와 채소. 단백질 네. 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한다든지 네.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러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몸을 덜 해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최근에 재밌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바디빌더들처럼 네. 운동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근육은 최대한 더 늘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방은 줄이고 싶은데 네. 근육을 늘리려고 잘 먹으면 지방이 지방까지. 안 빠져. 이게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동을 이제 아주 빡세게 하고 운동 그 직전 직후에 뭘 먹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하고 가까이에 음식을 먹을수록 좋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잠을 자는 전에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주면 어떨까?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네. 운동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백질 음식을 먹고 자니까 오히려 탄수화물 음식보다도 기초 대사량을 더 높여주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녁 먹고 나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고. 네, 뭐 네. 채소 종류라든지 좋은 음식들. 좋은 양질의 단백질 같은 것들은 조금 먹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야식의 리스트가 지금 맞아요. 말씀하셨던 뭐 라면, 치맥, 치킨, 맞아. 뭐 족발, 보쌈 뭐 이런 거니까요.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이게 다 그랬잖아요. 튀기고 막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야식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야식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수면이 불충분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울감이 있고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네.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늘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우울해지면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야식으로 뭘 먹나를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나는 것들이 그런 튀김도 음식이네요. 밀가루 입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요즘은 이제 그 날씨가 조금 더워져서 창문 열어놓고 있다 보면 꼭 그 옆집에서 시키면 냄새 날라와요. 아, 왜 저래? 이러면 나도 시키게 되고. 맞아요. 와, 정말. 근데 8888번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과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과자 한 봉지, 뭐 시리얼 이거 자주 먹는데 이건 괜찮겠죠? 아니요, 제가 보기엔 과합니다.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과하십니다. 네. 네. 왜 지금 이분의 질문에 과하다는 거는 네. 배 터지도록 먹어야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맞아. 배가 이렇게 맞아. 터지게. 네. 근데 제 느낌으로는 네. 일단 당 함량이 많고 그렇죠. 혈당을 과자는- 빠르게 높이는 음식이면 그건 과한 거예요. 아, 제 느낌으로는. 과자는 과하다. 아, 네. 제가 요즘에 그렇게 밤 10시쯤 되면 과자가 너무 당기는 네. 거예요. 잘 안 먹었는데 어.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일단 뭔가 지금 우울한 뭐, 느낌이 우울한 있는 거고 뭔가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평소에 없던 욕구가 생기면 갑자기 생겼어요. 예, 네. 그러면 아, 내 나-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거죠. 나 요즘에 신경 쓰는 일이 있었나?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나? 요즘에 내가 잠을 좀 설쳤나? 낮 동안에 좀 식사를 조금 거르고 대충 때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것부터 고쳐야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었구나. 그렇죠. 먼저 그렇죠. 체크를 해보시고. 신경 쓰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과자였다면 저쪽에 있는 냉장고에 있었던 족발이었다면 그걸 내가 지금 해결해 이거를 버리-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야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는 거예요. 좀 일찍 자면 될까요? 그러니까 야식을 끊는다는 것보다는 네. 일단 이제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건강한 음식으로 야식을 바꿔보는 거죠. 건강한 네네네. 네, 탄수화물- 일단 딱 끊기는 네, 어려우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최대한 적은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우울감, 수면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일단 잠을 7시간 이상 자려는 노력을 네. 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밤늦게 먹으면 살찌니까 무조건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 보면은 결국 잠 못 자고 밤늦게 폭식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배가 고프면 좀 건강한 음식으로 좀 챙겨 먹고 그다음에 잠을 푹 자면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에 일단은 수면의 질부터 좀 바꿔보시고 네. 네. 그리고 낮 동안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낮 동안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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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배가 많이 고프실 것 같으면 아침 식사 챙겨 드시는 것도.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12시간 공복 유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부득이 야식을 안 먹고 자야 되는데 어제 9시 10시에 뭘 먹었으면 다음 날 9시 10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5693번으로 위도 쉴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좋은 음식이든 뭐든 야식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리에 들 때 적어도 위장과는 비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장, 대장은 워낙 긴 여정이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뭐 천천히 지네들이 일을 하면 되지만 위장은 네. 낮에 깨있는 동안에 쉴 수 없이 음식을 잘게 이렇게 섞고 뭐 이렇게 부수고 계속 부수를 뭐. 하는 좀 왕성하게 네, 운동을 네, 하기 네. 때문에 밤에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지금 당장 드시던 거를 막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좋은 음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그렇게, 말씀이셨죠. 네, 그렇게 순서를 두자는 거죠. 그러다 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수면 시간이 늘고 네. 또 낮에 잘 챙겨 먹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별로 굳이 안 뭐, 땡기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때 안 먹고 잘 수 있는 거죠. 그 항상 먹고 자던 버릇이 들어서 좀 배가 불러야 잠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나가서 배고프면 잠도 안 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먹고 물을 먹으면 좀 네. 좀 승질나긴 하지만 그래도 배를 물이라도 예, 물이라도 네. 채워놓고 자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아 그러면은 물 먹으면 또 부종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 짜게 먹기 때문에 물이 땡겨서 붓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것도 그렇군요. 배가 물 고파- 마신다고 무조건 붓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짜게 그렇구나. 먹어서 그런 네. 거고 뭐 양치질하고 뭐 산책하고 이런 아주 것도 다 좋죠. 도움이 아주 되겠죠. 좋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이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현대인들이 네. 지금 여분의 에너지를 허벅지하고 배에다 비축해 놓고 왜 네네네. 배가 고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생리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배고픔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 물을 한 컵 마신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좀 이렇게 공기를 쐬면 그 배고픔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양치를 진짜 꼼꼼하게 하면 네. 그 또 하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안 먹게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좀 써보시는 네. 그런 작용에서 좀 네, 자유로워지시죠. 네. 그 좀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허벅지 버튼 딱 누르면 허벅지에 있는 살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힘을 내주고 연소되고 오늘 내일은 팔뚝에 있는 삑 버튼 누르면 팔뚝에 있는 그러니까 살들이 연소되고. 지금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몸의 여분의 지방을 내 몸이 잘 쓰는 몸은 건강한 몸인데 네. 여분의 지방은 계속 아끼고 쌓아두기만 하려고 하고 배고픈 신호를 보내는 게 병이에요. 그 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밤늦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배가 고프고 야식이 땡기면 네. 뭔가 내 몸에 생리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8929번으로 10시 늦은 퇴근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꼭 라면을 먹게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런 상황이실 그렇죠. 거예요. 또 그냥 늦은 뭔가 퇴근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뭐 좀 먹어야지. 채워줘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게 이게 이제 중독으로 계속- 가는 거죠. 아. 근데 중독으로 가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허전한 마음으로 우울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는 렙틴 호르몬이 무너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할 안- 수가 그러니까 없는 내가 거죠. 컨트롤을 못하면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음식 중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식 증후군. 그리고 지금 우리 보내주신 청취자분은 라면 대신 이제 조금 오이나 토마토나 이렇게 좀 가벼운 걸로 바꾸는. 단백질. 그러니까 네. 왜 스트레스를 꼭 먹는 걸로 풀어야 되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명상에 잠길 수도 있고 뭐 가벼운 샤워라든지 음악 네, 감상도 네. 있고 좀 다른 방법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고. 있는데 네. 꼭 라면이야 할까요? 그 시간에 라면 광고도 정말 많이 나오고 맞아요. 드라마에서도 라면 어쩜 그렇게 맛있게 맛있게 먹어요, 먹는지. 정말.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야식을 좀 끊을 수 있는 교수님의 잔소리 한 말씀 네,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식을 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밤에 음식이 땡기지 않는 몸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민 씨도 오늘 잘 예, 들으셨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야식과 이별해야 되니까 좀 거하게 다 그동안 많이 채워줬던 친구들 다 모아놓고 치킨, 피자 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예,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밤늦게 먹고 낮에 잠을 자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금요 건강 토크 오늘 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게 또 보내셔야 되겠죠. 강북 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